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아시안 쿼터 선수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가 워낙 많다 보니 사실 가스티우 때처럼 괜히 기대했다가 안 오면 실망할까 봐 아예 언급을 피하려고도 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만큼 롯데가 조금은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안 쿼터 선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드디어 홈 채널에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별표 인터넷 긴급영업소 별표를 통해 설치 당일에 통신사 지원금 80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월 요금 안에 이미 포함된 혜택이라 안 받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제와 결합 할인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입 강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현금 사은품을 더 많이 준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해준다고 하니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믿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연중 무휴 365일 상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877-963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긴급영업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타구단의 아시안 쿼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식 뉴스만 기준으로 보면 올해 키움 히어로즈의 대체 용병으로 활약했던 라클란 웰스가 LG 트윈스의 아시안 쿼터 선수로 계약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키움 시절부터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KBO 리그 경험이 있는 믿음직한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우승팀 LG 입장에서도 상당히 든든한 전력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산이 알렉스 홀을 마무리 캠프에 합류시킨 데 이어 기아 역시 전 키움 히어로즈 출신 일본인 투수 이마무라 노부타카는 1994년생으로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일본 프로야구 NPB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검증된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죠. 또 한 명, 역시 NPB에서 활약했던 전 야쿠르트 투수 가나쿠보 유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출 이후 KBO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군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둔 시즌도 있었고 실력 면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한 선수입니다. 다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팀을 떠나게 된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실력만 놓고 보면 이번 아시안 쿼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움 외국인 스카우트가 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키움이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개 구단에서 아시안 쿼터 소식이 연이어 나오자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롯데의 행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9구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는 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구단이 발빠르게 나서 하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 롯데 관련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다 보니 솔직히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리그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현재 아시안 쿼터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1997년생 호주 좌완 투수 알렉산더 엘스입니다. 이 선수는 앞서 언급한 라클란 웰스의 쌍둥이 형으로 동생과 마찬가지로 구속보다는 안정감을 중시하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평가만 놓고 보면 라클란보다 한 단계 위로 꼽힙니다. 평균 구속은 약 143km 정도로 아주 빠르진 않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완성도 그리고 정교한 제구력 덕분에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활약했는데 성적이 두드러지진 않아도 상위 리그에서 좋은 제구력을 증명한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에는 2024에서 25 시즌 호주 리그에서 뛰며 9이닝당 볼넷이 2개도 안 되는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였고 그 활약으로 리그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즉, 현재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완성형 좌완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호주 리그의 수준이 KBO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같은 리그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라클란 웰스가 KBO에서 충분히 통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알렉산더 엘스의 잠재력은 더욱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 알렉산더 엘스는 이닝 소화 능력이 뛰어나 롯데의 선발진에 합류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현재 호주 리그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스타 투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롯데가 꼭 영입에 성공하길 바라게 되네요. 이제 알렉산더 엘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최근 일본 프로야구 NPB에서 방출된 선수들입니다. 방출된 선수들이 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시안 쿼터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투수들 위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생 좌완 투수 하마구치 하루입니다. 그는 2016년 1라운드 지명 출신으로 직구 구속은 최고 150km, 평균 구속도 140km 중반대를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빠른 구속에 비해 공 끝이 묵직하고 위력적인 직구를 가진 투수로 평가받죠. 주로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구사하지만 포크볼과 커브도 던질 수 있어 구종 운용폭이 넓고 탈삼진 능력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하마구치 하루는 제구 불안이 심한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뷔 후 2년 동안 선발로 10경기에 나섰지만 이후 계속해서 폼이 하락세를 보였고 소프트뱅크로 트레이드된 뒤 1군 등판 없이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제구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강점으로 꼽히던 탈삼진 능력마저 올해 크게 떨어지면서 방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는 상대적으로 타 리그보다 하위 수준의 리그이기 때문에 NPB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하마구치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발보다는 불펜에서 활용될 경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위를 가진 좌완 자원이라는 점에서 아시안 쿼터 후보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투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완 투수 한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995년생으로 소프트뱅크 출신의 우완 투수입니다. 한때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직구를 뿌리며 1군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구위 기복이 심해지면서 1군 무대에서 제대로 된 피칭을 보여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종이 단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선수는 포크, 커터,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구속이 다소 떨어졌더라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무기를 갖춘 투수입니다. 특유의 업다운이 심한 피칭 스타일답게 올 시즌에는 2군 리그에서 오히려 안정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200이닝을 소화하며 이닝 2터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9이닝당 볼넷이 2개 미만이라는 안정된 제구를 보여줬죠. 물론 이 기록은 NPB 2군에서의 성적이긴 하지만 구속 저하나 리그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제구력과 이닝 소화 능력이라면 KBO 선발 로테이션에 바로 투입해도 충분히 통할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NPB에서의 운이 다소 따르지 않았던 투수가 KBO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1994년생 오릭스 출신의 오토스 이구치 카스토입니다. 앞서 소개한 선수들과 달리 오토스 이구치 카스토는 완전히 불펜에 특화된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구속은 시속 140km 후반대로 불펜 투수치고도 준수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그는 커터, 슬라이더, 포크,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로 구종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다만 이닝 소화 능력은 다소 의문이 남는 만큼 선발보다는 불펜에서 활용되는 것이 더 적합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구속이 빠르면서도 볼넷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피하지 않고 타자와 정면 승부를 즐기는 스타일이죠. 1군에서는 9이닝당 볼넷 비율이 9개에 달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2군에서는 9이닝당 볼넷이 단 1개, 게다가 평균 자책점 0점대의 완벽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만 보면 선발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펜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젊은 선수는 아니지만 김태형 감독 채 제1년차 롯데에서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직전 전력으로 기대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국내 자원보다는 아시안 쿼터를 통해 오는 투수가 전력 보강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선수는 대만, 두바이, 한국 어디에서든 뛰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인터뷰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롯데가 제안만 한다면 계약은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KBO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1999년생 일본 니폰엠 출신 투수 나카야마 테루카치입니다. 앞서 살펴본 NPB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체구가 작았던 반면 나카야마는 188cm의 큰 키를 가진 장신 투수입니다. 평균 구속은 140km 중반대로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포크, 슬라이더, 커터 또는 컵페스트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포크볼은 구속이 빠르고 각도가 예리해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NPB 1군 무대에 올라선 적은 없으며 앞서 언급한 선수들과 달리 1군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2군에서의 성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선수들에 비해 세부 지표나 기록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999년생이라는 젊은 나이, 그리고 탄탄한 체격과 안정된 피칭 밸런스를 생각하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커리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가 과하게 높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일본 리그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베테랑급 자원이라면 나카야마는 KBO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전력 보강보다는 테스트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보려는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88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포크볼을 생각하면 팬들의 기대도 충분히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시안 쿼터 후보로 거론되는 5명의 투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여러 구단에서 아시안 쿼터 영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살펴보면 아직도 좋은 투수 자원들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이 아시안 쿼터가 내년 시즌 순위 싸움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롯데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아시안 쿼터의 최대수의 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선수들 중에서는 알렉산더 웰스와 반도 유게오가 가장 궁금합니다. 롯데가 과연 어떤 선수를 아시안 쿼터로 영입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수가 팀 전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아시안 쿼터 후보 중 누가 가장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